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부산은 올 때마다 늘 부산스러운 것 같아요. 아침에 진주에서 이게 오기가 혹시나 오다가 길이 막힐까봐 이제 왜냐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 도착하니까 한 10시 한 20분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와서 여러분들도 뵙고 싶어서 아까 어떤 분도 상당히 또 설레였다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저도 많이 항상 부산에 강의할 때마다 많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시겠지만 아메이 사업을 지금 알아보고 계시거나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메이 사업이 어떤 소득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초 사업 설명이라고 하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조금 전에 사회자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대학에서 과거에는 한 10년 정도 강의도 했었고 뭐 이렇게 그래 보이진 않죠, 그죠? 예, 강의를 하고 그럴 얼굴은 아닌데 뭐 이렇게 왜 그런 분들 있죠. 그냥 이제 착해서 대학에 가서 가니까 이제 이렇게 그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석사 가고 석사 가다 보니까 박사 과정 들어가고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강의를 하라고 해서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주변에. 저도 그렇게 해서 그냥 대학에서 평범하게 강의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중소기업에도 한 5년 정도 관리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컨설팅 회사에서도 몇 달 근무를 하고 뭐 그리고 이제 센터에서도 있고 지금은 교육 그 온라인 원격 교육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진행한 지도 벌써 한 그것도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됐네요. 그렇게 아메이 사업도 하고 교육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이제 싶은 내용은 항상 이제 질문하라라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여러분들 저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착해 보입니까? 좀 나빠 보입니까? 네, 인상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죠. 그래서 참 착하다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대답을 잘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도 대답 잘하는 자녀는 나빠요, 착해요? 착하죠. 학교에서도 대답 잘하는 아이들은 학생들은 착한 어린이죠. 착한 학생이고 그런 것처럼 항상 질문보다는 대답을 잘하는 사람. 이런 어떤 저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메이 사업에 저도 이제 처음 이렇게 알아서 들어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항상 이제 제 안에 없던 질문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 질문이 저를 성장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드리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게 됐을 때 조금 시간이 있을 때 그 질문을 나에게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성장에도 많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하는 것과 대답을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이제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의 짧은 어떤 영상을 한번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답은 지식과 이론이 지나가는 일만 하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존재하느냐 기능적으로 존재하느냐 이거를 기능적으로 존재한다고 그래요. 기능적으로 이미 있는 것을 그냥 들락날락하게만 해. 기능적으로만 존재해. 기능적으로. 이것과 다르게 뭐냐, 질문은 뭐냐, 질문은 내 안에 있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일이에요. 내 안에 있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일, 이것을 우리가 질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였을 거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선생님 저게 뭐예요? 막 이렇게 내 안에 어떤 그런 궁금증과 호기심이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지나고 초등학교를 들어가잖아요. 1, 2학년들은 또 막 질문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질문을 많이 해요. 대답을 많이 해요. 대답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대답하는 사람. 그래서 어느 순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고 직장을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의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 내가 질문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대답에 의한 삶을 살더라는 거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에 의해서 대답된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 속에는 뭐가 없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의 어떤 성장이 없더라. 내가 없어지는 거죠. 나라는 사람, 내 삶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대답하는 삶을 살더라. 그래서 이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문하는 사람은 주체적인 나라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되고 대답을 하는 사람은 종속적인 누군가의 만들어진 틀 안에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대답하는 사람. 그리고 나라로 본다면 질문하는 나라는 선진국의 나라고 대답하는 나라는 후진국의 나라더라.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은 관점이 나의 삶의 관점이 미래를 보고 있고 대답하는 사람은 나의 관점이 삶이 과거를 보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하기 전에는 질문이라는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주어진 대로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출근하고 퇴근하고 금요일 되면은 주말에 뭐 할까? 그냥 고민 좀 하다가 월요일 되면 또 출근하고 이런 삶의 연속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성장하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한 관점이 어디 있다 그랬죠? 질문하는 사람은 미래에 있다 그랬죠. 종속적인 삶을 대답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있다. 저도 과거에는 잘못 알았던 게 오늘의 나의 생각의 어떤 결정은 과거에 내가 알고 배웠던 그 지식이 오늘의 나를 결정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쭉 살았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나의 오늘의 생각과 결정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의 삶을 결정하더라는 거죠. 그럼 저는 과거에는 그냥 과거에 내가 배웠던 지식, 대학교 때 배웠던 지식, 그리고 직장에서 배웠던 지식, 이 과거의 어떤 지식, 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늘 결정했기 때문에 별다른 성장과 변화가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미래에 내가 원하는 삶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살고 싶냐라는 생각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또 다른 오늘의 삶 속에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한 어떤 그런 질문을 하고 배움의 연속을 가져가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질문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결국은 생각에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부터 나오더라라는 거죠. 즉 질문은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고 질문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게 뭐냐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라는 삶의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살고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대로 그때그때 맞추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저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아메이 사업이라고 하는 어떤 그 대단한 어떤 기회가 저에게 오기 전까지는 그냥 사는 대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사는 대로. 그런데 이 속에 오니까 강사님들이 사업을 하시는 스폰서님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뭐라고 질문 많이 받아보죠.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냐고. 꿈이 있냐고.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다 없다? 있죠. 꿈이 있냐고. 이 꿈은 누구의 꿈이죠? 스폰서님의 꿈이 아니라 물어보는 질문자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이라는 거죠. 나의 꿈. 이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생각? 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더라는 거죠.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은 뭘 할 수 없냐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체력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체력에서부터. 즉 내가 신체적으로 건강해야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뭘 못하냐면 생각을 못해요. 왜? 생각에는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와 열정,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탱코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CLC라고 하는 과정에서 배우실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체력 단련이다라는 거죠. 체력이 좋아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어떤 그 심리학자, 어떤 뭐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강의를 많이 들어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거나 내가 어떤 무기력증이나 뭔가 내가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어떤 힘듦이나 여러 가지들 아니면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거나 그런 모든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방법은 운동이라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단은 나가서 긋거나 달려라라는 거죠. 긋거나 달려서 내 체력이 올라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뀐다. 그래서 체력을 길러라.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도덕학교, 중학교 때 도덕책에서 보던 잘못된 어떤 그 지식 중에 하나가 지덕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는 게 중요하고 덕을 쌓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체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최진석 교수님 뭐라고 했냐면 잘못된 배움이었다라는 거죠. 체가 먼저다라는 거죠. 체덕지라는 거죠. 체력이 되어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생각하거나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적인 게으름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지적인 게으름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체력이 달려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내 몸을 먼저 건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에너지를 필요하고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배우지 않으면 뭐도 없다? 나의 성장이 없더라. 그래서 배우는 이런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가? 왜 배우는가? 이 내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좋아하는 강의 오늘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린다면 하나 이렇게 적어 보시면 첫 번째는 그 최진석 교수님의 왜 배우는가라고 하는 한 45분짜리 강의가 있어요. 왜 배우는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것도 이유를 알아야 배울 거잖아요. 왜 배우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 45분 정도의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를 들어보면 아메이 사업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결국은 꿈이고 욕구다라는 거죠. 꿈이고 욕구다. 나중에 계속적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질문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질문에 우리는 성장이 있고 질문에 답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고 하는 2025년에 5월 오늘이 21일인가요? 21일, 19일인가요? 이 5월 19일 날 이 날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의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대로 괜찮은가? 그냥 이대로 쭉 살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나는 건강하고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누가? 내가 나에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에너지. 체력이 돼야 된다. 그런 질문을 나에게 할 수 있는. 자, 그렇게 질문했을 때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고 했더니 일단 우선은 배워보니까 이 자리에 나와보니까 우리는 몇 살까지 산다? 120살까지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한 번도 이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즉 아메이를 알아보러 나오지 않는 분들은 애기에게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우리가 120살까지 살 수 있어? 그런 생각조차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오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120살까지 산다는데 나 괜찮은가? 120살까지 살면 지금 이 상태로?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해서 수입을 벌 수 있는 경제 활동 시기가 120살까지 할 수 있다 없다? 자신 있는 분도 몇 분 계시긴 한데 그죠? 예. 물론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은 가능하시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봤을 때는 경제 활동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제 활동을 해서 내가 인컴 수입을 벌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수입이 없는 동안에 살아갈 날 동안에 지출을 대비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놔야만 불안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걸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아멘 사업을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 오늘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 나이가 오늘 40이다, 30이다, 50이다. 그럼 내가 경제활동을 20년 하고 30년 할 수도 있고 10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5월 달에 한 달에 들어온 인컴이 얼마인데 우리 남편이 얼마 벌고 내가 얼마 버니까 이 중에서 이제 지출, 고정된 지출을 다 빼고 여유 자금으로 내가 뭔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금이라는 걸 넣어야 될 거잖아요. 그 적금을 통해서 그 이후의 삶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어떤 재정적인 어떤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저도 이제 제 자신에게 암의 사업을 했을 때는 처음에는 90살까지 제가 2009년 10년에 암의 사업을 하고 1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90살까지 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5년 지나니까 100살까지도 산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작년 재작년부터는
120살까지도 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게 뜬구름 잡는 미래 상상에 의한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장모님도 91, 저희 어머님이 88세인데 88세인 저희 어머님 친구들끼리 개모임을 하고 한 달에 식사를 하거든요. 올해의 하두가 뭐냐면 팔팔하게 살자라고. 88세니까. 다 걸어 다니시고 다 식사를 직접 해서 드시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식당에 모여서 버스 타고 다니고 또 긋고 다 하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머님이나 살아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나이에 어머니는 그 나이까지 살 거라고 상상이라도 해봤냐라고 물어보시면 상상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실 거라고. 그런데 지금 그 나이를 살고 계시고 더 오래 사실 것 같아. 왜? 관리하시거든요. 소식하고 운동하고. 그러지 않아요? 강변에 가서 긋고 많이도 안 드세요. 가시가면 소화 안 된다고. 오래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또 건강기능식품도 챙겨드릴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불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내가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다시 괜찮을까? 왜? 기업의 평균 수명은 저렇게 짧아지고 은퇴 시기도 짧아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하는 챗GPT 인공지능은 나와서 나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내 신랑이 하고 있는 일로 내가 하고 있는 일로 언제까지 이 수입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리고 들어오더라도 지금 들어오는 소득이 유지가 될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아메이를 그냥 건강과 미용과 이런 커뮤니티 들어와서 좋은 분들하고 만나는 걸로 하셔도 되고 취미생활처럼.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제대로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평균 수명은 저렇게 길어져가고 근로할 수 있는 희망 연령도 올라가는데 일자리는 부족하고 퇴직은 빨라지고 그래서 무소득 기간이 저렇게 34년, 40년, 5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소득 기간이 저렇게 길어졌을 때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괜찮겠죠. 근데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까? 누군가의 자녀의 자꾸 이제 용돈을 바라게 되고 그러지 않게 되겠습니까? 왜 우리 엄마는 유산을 상속을 우리 부모님을 왜 안 물려주셨을까 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인간은 불안을 느껴야 뭘 준비한다라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고 결핍을 느껴야 뭐가 생기냐면 욕구가 생기고 이 불안과 결핍이 생길 때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반대적인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 희망과 연결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희망이 없으면 두렵지도 않아요. 다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희망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뭔가 두렵지만 가능성을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계시는 분들이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살까지 살 수 있겠다. 120살까지도 살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현실이 됐을 때 불안하네. 우리 신랑도 나도 우리 아이들도 뭔가 불안하네. 그러면 뭐가 준비가 되는 거죠?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내일 비가 온대요. 하루 종일 온대요. 근데 뭐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불안하죠? 우산이 준비 안 돼 있으면 불안하겠죠. 근데 우산이 있는 분들은 비가 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우산 쓰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비가 100%올 확률이 확실하다 그러면 우산을 준비하는 것처럼 미래에 120살까지 산다는 게 확실하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 스스로는 알더라는 거죠. 뭘? 우리 경제 상태, 우리 가정의 재정 상태를 이대로 괜찮은지를 그리고 120살까지 산대. 그럼 내가 인컴 들어오는 내 소득, 내 준비된 걸 한번 고민해보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아메가 아니더라도 뭐라도 준비를 해야 될 비옷이라도 준비해야 되고 뭐라도 준비를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핍을 느껴야 불편을 느껴야 욕구라고 하는 게 생겨요. 불편함을 사실은 바깥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기존에 살고 있던 인간관계 안에서는 별로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불편함을 느껴져. 왜냐하면 강사들이 끊임없이 현실적인 걸 보여주고 그리고 강사님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고 스폰서님들이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고 주변에 있는 분들의 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좀 불편함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전에는 불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걸 최진석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너무 저거 와닿는다. 뭐에 비유를 하냐면 이삿짐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삿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가구든 소파든 냉장고든 우리 집 안에 있을 때는 불편하지 않았는데 그냥 괜찮았는데 이게 그냥 길에다가 내놓으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의자, 소파, 냉장고 이게 그냥 우리 가정 안에 있을 때는 그냥 그게 딱 나에게 체질에 맞고 적성에 맞는 것들이었는데 이게 그냥 도로 위에 그냥 바깥에 내놓은 기사짐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이사해 본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시죠? 그게 이삿짐에 실려갈 때 보면 그렇게 초라해 보이기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자리에 나와고 새로운 다른 어떤 환경과 노출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그냥 삶 속에 있을 때는 불편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헤어스타일이 머리가 길었든 늘어진 티든 뭐 튀어나왔던 무릎이든 별로 이런 게 불편하지 않았는데 이런 장소에 나오니까 내 머리가 왠지 부끄럽고 내 헤어스타일이 좀 부끄럽고 내가 입고 있었던 옷이 좀 불편하고 내가 타고 다녔던 차가 좀 불편해 보이고 그런 불편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아지게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 앞에 쓰고 있는 책상 이건 누군가의 불편함에서 나온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생각의 결과인데 그 생각의 결과는 뭐냐면 내가 불편하다라고 느꼈던 사람의 생각의 결과물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볼펜이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노트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다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 바꿔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뭐가 불편한가 내 삶에 있어서 그걸 이 자리에 나오니까 가르쳐주도 특히나 이제 주말에 하게 되는 CLC라는 과정.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암에 대한 기초 사업 설명을 하는 곳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코아리드 코스라고 해서 그곳에 나와 보니까 조금 더 꿈꾸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적게 만들고 갖고 싶은 것들도 적게 만들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도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도 한번 적어보라고. 그리고 내가 할머니가 됐을 때 할아버지가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는 늙어가고 싶은지 내가 되고 싶은 모습도 한번 적어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적기 시작하니까 지금의 나의 현재가 불편해 보이더라는 거죠. 내가 없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게. 갖고 싶은 것들이 계속해서 생기더라는 거죠. 이런 게 생겨야 뭔가가 성장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질문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의 결과를 통해서 사고하고 궁리해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과정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자리가 이런 자리더라. 저는 아메이라고 하는 사업의 기회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걸 가지게 될 그 권한은 뭐냐면 실제로 그런 어떤 불안과 불편함 이걸 이 자리에서 느끼게 해주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메이 사업하기 전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불안하지도 않았고. 대학을 다닐 때도 잘 들어갔어요.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이기는 하지만 수석으로 입학을 해서 4년 전액 장학금도 받고 워낙 이제 잘 들어가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너무 예뻐하고 네가 교수가 안 되면 누가 되겠어 그러면서 막 강의도 빨리 하고 27살에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일찍 했죠. 제가 대학에 강의를 저보다 나이 많은 예비역들도 있었고 28, 29도 있었거든요. 방통대 강의를 가면 아저씨보다 할아버지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찍 강의도 하게 된 어떤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크게 어떤 불편이나 불안이 없었어요. 학위도 받았고 그리고 다행히 이제 또 아내도 대학에서 만났고 결혼도 일찍 했고 아이도 일찍 낳고 큰애가 25이니까 그죠? 같이 나가면 어떤 사우나에서 아들하고 둘이 앉아 있는데 제가 아는 형의 친구분이 막 사우나에 들어오는 거 옆에 친구냐고 아들 표정이 화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화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좋죠. 그냥 이분이 실수한 거죠. 아들인데 친구냐 그랬으니까. 어쨌든 그런 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직장을 다녔는데 그 직장도 뭐 그냥 안정적인 직장이고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대기업의 OEM 회사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생산해서 납품만 하면 되는 회사라 뭐 거의 공무원 같은 회사였고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나름 행복했거든요. 회사 차에 법인카드에 뭐 법인차에 타고 다니면서 주말 되면 아이들 데리고 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막 놀러 다니고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이 아내는 또 학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원에서 들어오는 소득과 둘이서 그냥 아들 놓고 딸 놓고 누구나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 있었기 때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거나 불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와서 보니까 엄청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불편했냐면
집이 없는 거죠. 없다는 걸 거기서 와서 알았어요. 전세를 살고 있는 전세. 제가 전세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시간 강사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없는 두 집이 결혼했기 때문에 기껏해서 한 10년 그때 당시 아이가 9살, 6살 뭐 이 정도였는데 기껏해서 2천만 원 전세금 대출에 한 6천만 원 제 돈 얹어가지고 8천만 원짜리의 전세에 이렇게 제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 와서 알았다니. 그전에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해본 거죠. 왜냐하면 내 집을 어떻게 하면 가져야 된다고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면 차도 제 차는 알지만 회사 차지만 근데 차도 한 대 있고 아내도 차가 있고 근데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지고 송충이는 뭘 먹어야 되죠? 솔잎을 먹어야 되고 올라가 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고 그 만족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하면서 살다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속에 와서 보니까 불편함들이 만들어져요. 내 집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미래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경제적인 속도로는 90살까지 100살까지 산다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다라는 물음표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런 시간을 이 속에서 배웠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가족들이 암이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십니까? 아니면 좀 말립니까? 말리죠. 저도 말리더라는 거죠. 누가 저희 형이 어느 날 이제 막 집에 있는데 재정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 아들 4명인데 제가 아들 4명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아들 4명인데 사형제인데 전화가 온 거죠. 나와라 막내. 나갔더니 호프집에 나갔더니 그때도 5월 달이었어. 막 저에게 형이 이제 너 암해 한다며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알아보고 있다. 안 해야 될 이유를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경영학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웠는데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뭐 그렇게 돈이 안 되고 잘 되지 못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던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암이 한다 그러면 알아본다 그러면 주변에 남편이 됐든 부모님이든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암이 안 할게.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내가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 전셋집을 내 집으로 만들고 싶고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필요하죠? 등록금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딸하고 아들 둘이가 대학을 들어가면 작게 잡아도 서울 간다라고 치면 지방에서 집도 구해야 될 거고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약 한 둘이서 보니까 4년 동안 1억 정도는 필요하겠더라고요. 5천 정도에서 1억 정도. 집도 전셋집에서 집으로 옮기려면 한 1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2억 주면 안 한다 나는. 2억 주면 안 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라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암웨이를 해야 될 이유를 내가 찾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그 불편함과 불안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이유를 이런 것 때문에 나는 해야지라는 이유를 만들지 않으면 누군가가 반대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반대하는 누군가가 내 불안과 불편을 없애줄 수 있으면 그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뭐 한다고 직장이나 다니지 저녁에 그렇게 막 다니냐 주말 되면 왜 그렇게 다니냐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집 사달라고. 안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지 그분들이 뭘 원하는 건지 그 불편함과 불안을 이분들이 해결해 줄 건지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지. 내 남편이 그 불편과 불안함을 해결해 줄 건지 여러분들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똥도 원하고 채널도 원하고 많은 것들 원하잖아요. 남편들이 때마다 막 생일 때마다 그런 거 갖고 싶은 거 팍팍 사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원하는 삶을 스포트 해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 외적으로도 원하는 뭐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의 수단, 뭔가의 배경, 뭔가의 환경이 있는지 그걸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형도 마찬가지로. 그 뒤로는 하지 말라고 말리진 않더라고요. 언제 되나 이런 얘기를 물어봐도 말리진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수단을 가지고 이런 불편과 불안 이런 요소들을 제거할 것인가 없앨 것인가 다양한 수단들이 있더라는 거죠. 선택지들이. 그래서 보니까 직장인, 자영업, 유튜버, 플랫폼 종사자, 부동산, 주식, 코인, 예금, 적금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던데 저거 이미 여러분들 다 한번 해보셨죠? 그죠? 해봤는데 저도 저거 안에서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올라가고 거기도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 부동산도
다른 집들은 다 올라갔는데 제가 산 집은 벌써 7년째 8년째 살고 있는데 안 올라가고 그 가격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안 내리는 것만 해도 정말 나이 내리고 살고 있는 거죠. 미래 준비가 안 되더라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먹고 사는 의식주는 해결하는데 아주 많은 연봉이 돼서 제 미래까지 준비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그만둬야 되고. 자영업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코로나 오고 그리고 이제 뭐 특히 최근에 이제 제가 후원하고 있는 좀 SK 대리점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이제 유심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서 오히려 기술 자체를 옮겨버리죠. 폰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죠. 전화 오는 거는 전부 다 유심 언제 오냐고 이것만 물어보고 있지 폰을 바꾸겠다라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자녀가 4명인데 엄청 힘들겠죠. 들어오는 소득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자영업이더라고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이거와 관계없이 바깥에 환경에 의해서 내 소득이 결정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질문해 보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생각 속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아메이는 어떻게 미래가 준비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왜 아메이를 여러분들 스폰서님들이 알아보라고 하냐면 저렇게 보는 것처럼 자산소득, 인세소득이기 때문에 거의 한 95%는 안정을 추구하는 노동소득인데 내가 일하는 동안에 바로바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어떤 소득인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선에서는 오른쪽에 보는 자유의 영역인 거죠. 자유의 영역. 비즈니스, 사업가, 인베스터, 투자가의 영역. 저 구간에 있어야만 미래 준비가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되더라. 저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수단으로서 교육, 이런 어떤 교육과 그리고 이제 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아메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스템 교육이라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힘들게 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미래에 내가 살고자 하는 원하는 삶에 대한 모습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아메이 사업을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과거에는 그런 분들 많이 들어봤죠. No pain, no gain. 고통스럽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 이게 이제 어느 교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그거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고통스럽지 않으면 얻는 게 없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아메이 사업적으로 적용해 보면 less pain, 고통은 적고 많이 gain,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메이 사업이다. 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에 대한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메이 사업 자체가 고통스럽지가 않다라는 거죠. 즐기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제품 얘기하고 사업에 기회를 주는 일이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라는 게 정확하게 개념이 본질이 이해가 되고 나면 그 일을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즐겁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에 대한 것 자체가 내가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고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이다. 얼마든지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사업을 한번 나의 와의 아메이를 잘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앞서 이제 그런 이유들 그 속에 이제 아메이라는 어떤 선택을 했는데 미래 준비는 아메이를 하겠다.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그것은 이제 내가 그 선택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아메이라는 사업이 기회가 왔고 이 아메이 사업은 노동소득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산소득을 만드는 영역으로 비즈니스 오너와 인베스터 영역으로 옮겨가는 영역의 사업을 하는 거다. 이게 개념이 잡혀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 알아봐야 될 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아메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과연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회사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 편의 영상이 가장 와닿기 때문에 이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리라이트.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저런 회사가 이제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너무 멋진 일이다라는 걸 진행을 해서 알아보시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신랑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저도 그때 당시에 마찬가지였고 알아보고 나니까 정말 대단하더라라는 거죠. 알아보니까라는 전제라는 거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아보니까. 여러분들 아까 생각을 한다 그랬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하죠? 그 생각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하겠죠. 행동을 하겠죠. 결정을 하니까. 그러면 생각을 할 때 정보의 양이 많으면 좋을까요? 작으면 좋을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올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폰서니까 한번 들어보고 바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충분히 자료가 있고 영상이 있고 하니까 알아보라고 하는 이유가 많은 정보를 듣고 보고 확인하고 해보라는 거죠. 그래야 하면서도 안 헷갈린다. 주변에서 누가 물어봐도 그게 아니라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길게 오랫동안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정보 하나 가지고 했던 것 중에 가장 이거 아니었는데라고 후회하는 것 중에 혹시 하나 있나요? 혹시 결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그분과 같이 살고 있을까? 단편적인 작은 한두 개의 정보? 그때 그 자리에 하필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앉아 있어가지고 몇 번 이야기해보고 몇 번 만나보니까 가지고 있었던 정보가 있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뭔가 결정을 했는데 물론 그 결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너무 행복한 사람들도 있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 작은 정보 때문에. 그때 내가 많은 정보를 알았다면 그분과 같이 했을까? 살면서 많은 고민들 하죠. 그 생각들. 제가 이야기를 어느 강의장 했는데 마침 아내가 앉아 있는데 끝나고 나서 내가 뭐 잘못했나 막 이러더라.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전제를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렸더라고. 큰일 날 뻔했죠. 그죠? 꼭 그렇지는 않더라. 예배도 있는데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정보는 많을수록 그래서 충분히 알아보라고 하는 이유도 회사도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 과거에 왜 제가 아메 사업을 많은 분들이 하자라고 했을 때 거절했냐면 안 한다라고 했냐면 왠지 파는 것 같고 쪽팔리고 막 내가 아메 한다 그러면 모르는데 막 쪽팔리는 거죠. 그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들 왜 친구들이나 뭐 제품 내가 가져왔는데 네 아메 하나 그러면 하는 건 아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는 건 아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막 그런 이유가 뭐냐면 부끄러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 부끄럽다라는 얘기는 잘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강의 때 한 번씩 저도 어디서 들었던 강의인데 한번 이런 얘기를 그전에도 와서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대전에서 버스가 다니겠죠. 그죠? 그 버스에 학생이 타고 있고 할머니가 뒤에 탄 거죠. 그래서 앉아있던 학생이 자리를 할머니께 양보해. 할머니 짐을 막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너무 고마우니까 학생한테 학생 너무 고맙다. 그래 어디 대학교 다니나 이랬더니 학생이 카이스트 다닌다 이러면 영어라서 할머니가 못 알아들을까 봐 한국과학기술대학교 다녀라고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그래 공부를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이 학생은 엄청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죠. 모르는 할머니가 한 말에 그렇게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아메 하나 이러면 아메이를 정말 대단한 회사고 어떤 회사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창립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만든 인간 중심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만든 회사인지를 알면 몰라서 그럴 거다라고 싸우진 않더라도 막 그분을 설득하지는 않더라도 부끄럽진 않다라는 거죠. 적어도. 왜? 정확하게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메이 철학과 가치도 알아보시고 얼마만큼 시대를 이끄는 그런 혁신적인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지, 마케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혼자만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상생하는 다른 중소기업과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하는 파트너들과 윈윈하는 그런 어떤 마케팅 플레이,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보시고 제품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아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농장을 가지고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어떤 연구소를 가지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알아보다 보면 정말 아메이라는 회사가 대단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회사도 대단하고 미래 준비도 필요하다. 너무 오래 산다.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지금의 소득 가지고는 준비가 안 되겠구나라는 걸 인식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미래 준비를 실제로 해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아메이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아메이하면 돈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아메이가 추구하는 가치는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 그래서 현재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보다는 더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스포트해주는, 지원해주는 내용들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아이템, 제품 자체가. 분명히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 건데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그냥 나이만 들어가서 병약해지는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건강한 삶을 사는 그런 것들로 제품군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주도적으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각종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아무의 소득에 대한 어떤 경쟁력은 뭐냐라고 보니까 지속적인 정년이 없는 사업이고 관계에 따라서 오는 소득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별한 인센티브, 여행, 상속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제 사업의 기회들하는 거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토탈 석세스라고도 얘기하는 내용들이 저 속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은 야, 아메이를 해서 당신들이 소득을 번다고 하는데 그 소득 자체가 전부 다 비싸게 받아가지고 그 비싸게 받은 제품 값 가지고 너희들끼리 나눠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없다?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돈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오는지는 이 유통의 경로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유통의 경로를. 그래서 일반 회사에서는 물건을 만들어서 광고하고 총판하고 도매하고 소매하고 소비자들한테 250원의 공장에 만든 게 소비자가 1,000원에 사던 걸 지금은 이제 소매도 없어져서 전부 다 홈쇼핑이나 또는 앱이나 이런 것들이 도매로 다 묶여져서 30% 할인해서 700원에 우리한테 들어온다. 그렇지만 광고와 유통에 돈이 이 속에 있더라는 거죠. 누군가는 돈을 벌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아메이는 1959년도에부터 시작했을 때 아예 회사가 만든 이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하고 이 광고와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을 세이브 시켜서 기금으로 만들어놔서 그 돈을 우리한테 주는 거지 우리한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제품값 자체를 비싸게 받아서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주변 사람들은 아메이 제품 비싸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유는 좋은 원료와 특허에 대한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품 가방, 브랜드 를 선호하는 이유가 그 속에는 스토리가 들어가 있고 그 속에는 우수한 재료와 그리고 이제 그걸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런 명품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정신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비싼 값을 주고 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시장에 있는 그냥 가방을 사지 않고 그 가방을 사는 이유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아메이 제품도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철학과 가치가 제품에 녹여져 있어서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도 제대로 알아보게 되면 일반 시중에서 파는 그런 어떤 제품과의 가격이 월등히
비싸지는 않다는 거죠. 명품처럼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는 거죠. 일반 제품 가격에 오히려 원가가 훨씬 더 재료와 특허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포인트를 모아서 그걸 이제 나누어 주는 게임이다. 오로지 노력순으로 노력한 만큼. 그리고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이라고 하는 보장되는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실제로는 이마트나 쿠팡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공장에서 그냥 싸게 바로 주면 되지.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진짜 뭘 상식한 분들 가끔 있어요. 자주는 있지 않는데. 그분들한테 그래 백화점 가서 왜 백화점에 나쁜 가루 안 주고 너가 마진 붙여서 파냐고. 같은 얘기죠. 안 그래요? 같은 얘기인데 이분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인 줄 모르는 거죠. 내가 아메이를 하면서 너한테 정보를 주고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백화점이 가져가던 그 유통 마진, 이마트가 가져가던 그 유통 마진을 전부 다 우리는 가격에 포함돼서 사고 있는 게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아메이를 얘기하니까 왜 그런 걸 생략하고 공장 단가로 바로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대자동차 다 가가지고 공장에서 바로 달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것을 알리고 누군가는 그걸 전달하는 우리와 같은 ABO들에게 그 35%의 기금을 만들어서 마치 그들 유통업자, 광고업자 가져가는 마진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비자들에 대한 권리를 알려주는 그런 사업의 기회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그런 만들어진 건 이해가 됐어요. 그죠? 어떤 소득, 어떤 걸 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주는지는 이해가 됐는데 어떻게 그러면 돌려주느냐 라는 거죠. 어떻게 그 돈을 35%를 나누어 주느냐 했을 때 이제 1차 보너스와 2차 보너스와 3차 보너스가 있는데 일반적인 대기의 경우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1차 보너스만 있는 줄 알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메이는 영업이고 판매다라고 아는 분들은 지식이 그냥 거기까지만 알아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메이 사업은 1차 보너스를 받아본 그 경험을 가지고 어때요? 내가 알린 소비자, 내가 알린 사업자가 그들도 1차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천만점으로 독립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되면 아메에서는 35% 중에 6%를 리더십 보너스라고 해서 2차 보너스. 이걸 우리는 자산 인쇄소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것 외에도 이제 3차 보너스라고 해서 배당 소득도 있다. 연말에 결산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돌려주는 에메랄드 이상의 배당 소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산 소득이고 인쇄 소득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 내용들을 제대로 이 자리에 와서 배우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영업이고 판매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일즈라고 그렇게만 이해를 하더라고요. 사업이라고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보시고 그러면 그 1차 소득도 어떻게 돌려주느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것처럼 원원투라고 하는 그래서 스폰서 나 AB가 있고 전체적으로 각각 1일부터 말일까지 20만 포인트를 각자 썼다면 80만 매출이 발생을 해서 스폰서도 80만 나도 60만 이렇게 이제 다 나누어주고 빼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구조인데 스폰서는 12,000원 여러분들은 24,000원 소득이 배가가 되더라. 그래서 선착순도 아니고 매출순도 아니고 노력순으로 돌려주더라.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스폰서가 없어서 사라지더라도 내가 갖는 보너스에는 스폰서 소득과는 아무 관계가 없더라. 그건 여러분들 스폰서님 모시고 오면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고 나면 아 이게 내가 누군가에게 알리더라도 스폰서가 나한테 알린 것처럼 그게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것처럼 나도 그걸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가 있겠더라는 거죠. 왜? 이분이 더 열심히 하면 이분이 소득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내가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자신 있게 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너스를 가져간다면 이게 이제 피라미드인데 아멘은 그런 구조가 아니더라는 거죠. 노력순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업의 기회를 알려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내가 받아본 3%에 대한 6천원 만 원을 경험해보고 경험해본 그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가 그렇게 많은 받을 수 있도록 세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나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알려서 9%가 되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아메에서 이제 샘플을 써보라고 선물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해본 그 경험 어때요? 120만 점을 만들어 본 내 경험 그리고 파트너 세 사람을 도와서 만 원을 받게 만들어준 그 경험 그리고 이 사람도 또다시 이제 나처럼 9%가 될 수 있도록 세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브론즈 빌드가 되고 이번 회계연도까지는 30% 업이지만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무조건 하고 브론즈 빌드의 구조로 가지면 30만 원을 더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70에서 150만 원을 받아본 또 그 경험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계속 알려나가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나처럼 7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받을 수 있게 세 분을 브론즈 빌드로 도와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1000만 점이 넘어가는 SP가 되고 6번 하게 되면 플래티늄이 되고 12번을 하게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됩니다. 그러면 월에 약 한 250만 원 정도를 받고 연말 보너스까지 합치게 되면
4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연금과 같은 소득이 만들어지고 비전 트립이라고 해서 여행을 갈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1,000만 점을 해본 그 경험을 가지고 이 브론즈 빌드 하던 이 세 분을 나처럼 파운더스 플래티늄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얘기하고 연금과 같은 소득이 1억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또 세 분을 도와서 그 세 분이 여러분들처럼 또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고 2억 원 이상의 소득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엄청난 비전 속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비전 보너스가 작년에 발표가 되면서 올해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보너스 구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제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강사님의 강의에 제가 캡처를 했는데 보면 2025년 8월 달까지 여러분들이 브론즈 빌드와 SP를 도전해서 5, 6, 7, 8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열심히 도전해서 저 핀을 한번 도전해 보시고 2025년 올해 9월 달부터 내년 8월 달까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보너스, 내 핀 보너스까지 다 포함해서 연말 보너스 한 6천만 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레그를 에메랄드 또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면 여러분들의 소득은 9천에서 1억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분을 후원을 해서 그분들이 플래티늄이 되게 만들면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세 분들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게 6명이 파운더스 플래티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점수로 여러분들은 EDC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러면 다시 추가로 비전 보너스 1억 5천을 더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더스 EDC가 되면 추가 소득이 2억 5천이 다 주어져서 이걸 토탈로 다 합치면 약 한 14억 정도 6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플랜이거든요. 14억을 6년 만에.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네. 아메이는 좋은 거는 뭐냐면 이 조건을 주고 이 조건만 달성하면 무조건 주겠다라고 확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저대로만 만들어내면 저 돈을 주겠다라고 확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비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6년 동안 저렇게 못 만들겠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아메이가 처음에 저 플랜을 발표할 때 플러스 6년이라고 해서 12년 플랜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 나는 저 핀을 도전을 하다가 안 됐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그 다음 6년에 여러분들이 저렇게 만들어지는 핀을 가지고 있으면 14억에서 한 20억 정도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남아있다라는 거죠. 도전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까 다시 돌아와 보면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14억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저는 불가능하더라는 거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근데 저도 다이아몬드지만 지금 제가 도전을 해서 저 핀을 제대로 만들어 간다 하더라도 똑같은 14억이 다른 일을 통해서는 만들 수 없는 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아멘이 있더라. 내가 하고자 뭔만 먹으면, 마음 먹고 생각하고 궁리하면, 행동으로 옮기면, 그리고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보상. 내년에 비전 트리온 푸켓이라고 해서 가족 여행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올해는 케언저가 부부 여행이지만 내년에는 가족 여행이라서 9월 달부터 1,000만 점을 여러분들 도전하셔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부모님이든 자녀든 가족과 함께 푸켓으로 아미 리더십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이 사업이 여러분들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놨던 이 사업의 성과, 네트워크 자산에 여러분들의 소득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뭐가 된다라는 거죠? 상속까지 된다라는 게, 이게 정말 멋진 일이다. 뭐가 없이,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이 상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녀는 그냥 그대로 받아서 들어오는 소득에 대한 종소세, 사업소세만 내면 되는 거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에 대한 상속세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직까지 상속세를 물릴 수 있는 법의 근간이 없어요. 너무 멋진 일이다. 상속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온 네트워크 자산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자들에게 상속이 될 수 있다. 지정되면. 너무 멋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보다 보니까 이런 영상이 있어서 제가 화면으로 영상을 한번 보는데 이런 거라는 거죠. 93%의 사람들은 이런 사업에 기회를 주면 할까 말까 계속 고민만 하면서 가지고만 있더라는 거죠. 제일 위에 영상에 보면 계속 공을 던질까 말까 할까 말까 계속 하고만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6%만 한번 알려보는 거죠. 내 주변에 아메 사업 한다. 그래서 내 남편이든 내 엄마든 내 자녀들에게 한번 알려보는 거죠. 근데 꼬린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네 그러면서 바로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이거 안 되는 일이네 이렇게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속에 중에 누군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 1%에 다 포함되는 분들인 거죠. 여러분들처럼 1%는 될 때까지, 공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 슛을 쏘더라는 거죠. 뭐가 될 때까지? 비전 보너스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비전 트립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리치 디보스 창업자 중에 한 분이거든요. 아메이는 두 분의 창업자, 설립자가 있는데 리치 디보스와 제이벤 앤델 두 분이 창업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리치 디보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이 문장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당신이 도전하기 전까지는 무엇을 성취하게 될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아메이를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제가 그랬어요. 생각 없이 사는 대로 살아졌는데 이 속에 와서 꿈이라는 걸 가지고 생각이라는 걸 가지고 그리고 내가 해보지 않았던 걸 아메이를 누군가에게 알려보고 그래서 9%도 해보고 12%도 해보고 1000만 점도 해보고 리더십 여행도 가보고 하니까 하기 전에는 내가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꿈 많은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 속에 와서 계속 도전을 해보다 보니까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내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성모의 가시나무 아시죠? 내 속엔 내가 모르는 내가 너무도 많아. 여러분들 스스로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누군가한테 이렇게 만나고 이런 강의 듣는 게 적성이 안 맞아. 나는 무대에 서는 게 적성이 안 맞아. 나 여행 가는 게 적성이 안 맞아.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을 잘 모르는 얘기다. 도전하기 전까지는 성취해내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잘 모르는 여러분들 안에 엄청난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도전하기 전까지는 모른다라고 도전해본 우리들의 모든 스폰서님이죠. 리치 창업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결코 알지 못해. 도전해봐야만 알 수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다음은 없다라는 거죠. 다음은 없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오늘 이렇게 사업 설명을 들었던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이든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14억의 비전 보너스의 주인공이 내가 될 거다. 그런데 그게 지금이다. 다음 6년 뒤가 아니라 지금 도전하는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결정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